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이 뉴스입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말이죠, 얼굴에 지금 알레르기 반응이 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말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동등 판사 3분 중에서 재판장은 유죄로 보고 말이죠, 나머지 2분은 무죄로 본 것이죠. 그래서 2대1이 되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수용을 못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 말이죠. 그 사진을 간 것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대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로비에 의해서 된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적각 상고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최소한 벌금 70만원 밑으로 나오겠지, 피선거권 그를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판단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에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서울고등법원의 동등 판사지만은 최 판사가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말이죠, 보통 한 일주일 10일 후에 이렇게 서류 송치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바로 서류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한 50 며칠이 걸려야 될 걸 10일에서 15일 만에 끝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대법원에서 3개월인데요 6월 26일 날 판결하도록 돼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날짜를 단축해서 지금 벌써 심리가 말이죠,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하기를 말이죠, 다음 준비 기일을 발표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선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냐면은, 지금 말이죠, 선 내려 있듯이 손해본 목사님과 전한길 선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물론 이제 광화문의 대국본 세력과의 연합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 영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본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달 안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자가 된다. 그리고 전한길 손해보 동시에 말이죠, 탄핵을 인용하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마무시한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죠, 이 대법원을 향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이죠, 이재명이가 거의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선거 기간에 6월 3일 날 이재명이가 당선되지 않도록 최선을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말이죠,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손현보, 전한길, 김성원 이 세 분은 대법원에서 말이죠, 유죄 판결되도록 지금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말이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탄핵 반대를 할 때에 힘을 합치지 않은 것은 진짜 탄핵 반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6월 3일 날 이재명이가 거의 대통령 될 확률이 많은데, 지금 운동해서 이것보다도 대법원에서 말이죠, 파기 재판을 해버리면은 이재명은 끝납니다. 파기 환송을 해도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무죄 선고가 되면은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죠. 그런데 왜 손현보 목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까지 탄핵 반대 그것은 자기들의 정치 입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장장 6개월, 6월 3일간 이렇게 운동보다도 대부분에서 당연히 말이죠. 모여서 집회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6월 28일까지, 26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6월 3일이 지나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선고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분명히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 외에는 소추를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이죠, 헌법 70 몇 조인가 거기 보면은 판결을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측에서는 헌법 소원을 또 제기하겠죠. 판결을 못하도록. 좌파들이 많죠. 이게 아주 곤란합니다. 또 양진정에서 말이죠, 집회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무죄 선고를 한다. 그러면 또 보수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빨리 하는 이유가 말이죠, 대통령 선거 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결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래 이재명의 날개를 달죠. 그 다음에는 파기 환송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 다시 재판해라. 그러면은 결국은 6월 3일 이후에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또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기 재판이 있습니다. 파기 재판은 이거 보니까 100% 유죄인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래서 5월 10일이 등록 마감이라서 그 마감 전에 선거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기 재판은 지금까지도 없었을 뿐더러요, 원심에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모든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100% 무죄다. 이럴 경우는 파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인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다?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은 사실 심리가 아니라 법률 심리입니다. 법률 심리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불러야 되고요, 검사도 불러야 돼서 서로 이제 변론하고 논쟁하고 막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한다는 것은 2심은 무죄,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인데 1심 걸 그대로 인용을 한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조희대 대법관이 보수라서 큰 결단을 내리면은 파기 재판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능하다.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험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죄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 돼버리고요, 이재명이가 그때는 국토부에서 말이죠, 직권남용죄로 다스린다. 그래서 말이죠, 허가를 했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로비에 의해서 됐다는 게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김인섭 씨가. 그리고 국토부에서 말이죠, 직권남용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이 직권남용은 이재명이가 생성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게이트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전부 말이죠, 면죄부를 받고 이 어느 놈이 진짜 놈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선거 풍토가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쳤던 손혜원 목사, 전한길 강사, 김성원 대표, 그라운드씨, 여러분은 말이죠, 지금 앉아서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탄핵 사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에워싸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수고 폭력을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견했던 대로 손현보 전한길은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했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칠 때도 이 말이죠, 대국본과의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는 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한동훈 이재명이가 뜨는 이유도 윤석열 신당 막 반대가 나오니까 말이죠, 어게인 윤 신당 이렇게 나오고 지금 청년 자유대학 창당을 했죠. 이게 말이죠,
이재명과 한동훈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손현보, 전환길 관여가 안 됐다는 거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자, 손현보 목사, 전환길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이 나라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대부분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도표 보내드리기 전에 성창경 TV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원 폭탄 발언 여기 나오죠? 정통한 소식통 확인, 이무죄 확정. 박지원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무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손현보, 전환길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5년 정당 지지도 6개월 동안 정당 지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무당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있는데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상당히 지지율이 높죠. 국민의힘은 말이죠, 지지율이 항상 낮았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12월 달에 말이죠,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월 둘째 주에는 39%까지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다가 손현보, 전환길 이분들이 돌면서부터 이제 지지율이 하락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말이죠, 대통령 지지도도 계속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 전환길, 손현보, 김성원 대표는 빼고 말이죠, 손현보, 전환길이가 활동해서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가 올라갔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국권에서 충분히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들어옴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통계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말이죠, 손현보 목사, 전환길은 분탕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지금이라도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 다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하면은 이재명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손현보 목사님 얘기처럼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선다. 이재명이 죽는 길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활동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전환길, 손현보, 대법원을 향한 외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